뭐 브이로그에 올려주시나요? 오늘 녹화한 거? 뭐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럼 저희 방송 홍보도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음. 근데 막 길게 안 구독자 나간다면서요? 네, 인터뷰는 짧게. 방송에 그렇게 길게는 못 넣고요. 한 2분 반, 3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구독자가 얼마나 되시죠? 몇 명 안 됩니다. 700명? 근데 알고리즘 탄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유명해지시고 스케 방송도 출연하시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게 방송이 추석주 금요일 날 나가요. 그때 제가 카톡으로 링크 네. 전달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혹시 저희가 나가는 이제 거죠? 네? 유튜브? 유튜브로도 나가요. 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발견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연락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역시 저는 글이 편한 것 같아요. 뭐라 말하는지 나 진짜 모르겠네. 말을 참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 해야 되지? 뭔가 그런 불안이 있어요. 말할 때 이 사람이 재미없지 않을까? 지루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 그래서 뭔가 좀 조급해지고 해야 할 말을 좀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아씨, 어렵다 어려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네네. 저는 네.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유튜브는 일주일에 몇 개씩 올리세요? 좀 텀이 깁니다. 안 정해져 있어요.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그 답변해주신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네. 느끼시는 부분이나 감상이나 말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는 조금 더 힘있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녹화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게 더 잘 들리시나요? 똑같나? 그렇긴 한데 그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네. 네,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 목소리만 좀 힘있게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Recording in progress. 네, 지금 녹화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어쌤 청년을 택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소개글도 봤는데 나다운 삶을 찾기 위해 퇴사했다는 내용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시어슴 청년을 제가 택했다기보다는 퇴사를 하고 뭐 나다운 삶을 찾고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시어슴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시어슴 청년이 되었고, 퇴사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뭔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이나 그런 기준에 얽매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전혀 못 해보고 뭔가 자율성 없이 주도성 없이 살아온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주도적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좀 더 뒤로 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 정도가 딱 안정적인 사이즈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체를 조금 올려주실 수도 있나요? 이렇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처음에 유튜브를 올렸던 거는 제가 2년 전에 퇴사를 했을 때 그냥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사실 예전부터 뭔가 사람들을 인터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되게 제 유튜브 채널에 변천사가 다양한데 좀 삭제한 영상도 많고 그런데 그냥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시작했었고, 이제 시였음 청년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제가 시였음 기간 동안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나다운 일이 뭘까 하면서 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유튜브도 그 전에도 여러 개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 사람들은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우울해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그래서 그냥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 글을 올린 게 있었는데 그냥 그 내용을 녹음만 해서 화면도 그냥 그대로 고정한 채로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건 또 보시더라고요. 꽤나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나눴는데 많이 봐주셔서 아, 나 같은 사람들이 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시어슨 청년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 아,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 어떨까, 내가 힘들었던 그런 얘기들, 솔직한 얘기들,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어슨 청년에 관한 얘기는 시작했어요. 시었음 청년 시기 기간이 어느 정도세요? 210일이었습니다. 210일?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네요. 네. 그 기간을 보내면서 구직 활동은 따로 안 하셨어요? 네, 구직 활동은 안 했어요. 구직 활동은 안 했고, 처음에는 대학원을 갈까 해가지고, 제가 심리학, 사회심리학에 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대학원을 갈까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랑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면담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대학원이라는 곳이. 거기는 좀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고, 저는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입장이었어가지고,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결혼식 관련해가지고 결혼식 식전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어요. 결혼식 문화도 저는 살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렇게 식전 영상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서 나만의 어떤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 뭔가 그것도 해보니까 뭔가 아닌 것 같고, 그런 그냥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유튜브를 하게 됐고, 또 시어슨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긴 벌어야 되니까 그 기간에는 뭐 따로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고, 그 시었음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이제 나이트킵 요양병원에 지원을 해가지고 구직 활동을 한 거는 그게 다네요. 나이트킵 요양병원에 지원을 한 거. 그 대학을 졸업하시고 네.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구직 기간? 구직 기간이요? 내가 구직을 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아, 저는 이력서를 냈던 개수나. 이제 간호학과를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아, 나서 거의 바로 병원에 들어갔긴 했어요. 대학병원에. 근데 4개월 있다가 바로 퇴사를 했고, 그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한 달 정도 쉬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3개월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길게 210일 동안 쉬었어요. 퇴사하시게 된 이유가 네. 있을까요? 처음에요? 아니면 네, 제일 처음에. 아, 이게 사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로 내가 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실습생의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병풍처럼 서 있다가 시키는 거 좀 하고 이런 일 정도? 근데 간호사가 되면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도 확실히 그런 마음을 몰랐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일단 한 1년은 해보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게 1년은 일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한번 들어갔었는데 거의 뭐 다를 게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단 일이 많이 힘들기도 했고, 간호사라는 일 자체가. 그리고 뭔가 몇 년을 일하신 선배들을 봐도 아, 내가 뭔가 오래 일을 해서 그 선배들의 모습을 봐도 저렇게 일을 하는 게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퇴사를 하고 이제 실습할 때 그나마 재밌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지원을 했었어요. 시어슨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항상 이제 예시로 드는 게 이 시어씀 기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뭔가 자동차,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자동차에 혼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건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완전 혼자 있는 그런 느낌?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유튜브로 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랬던 게 이렇게 혼자 있던 기분에서 나 혼자만 이런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구나 라는 걸 느껴가지고 또 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실습 청년의 입장에서 사회가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은 주변의 편견이나 주변의 그런 생각들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시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진짜 그냥 제 실질적인 상황에서 느꼈던 거는 이제 추석이나 설 이럴 때, 명절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다들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데 뭔가 제 구직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만도 한데, 왜냐면 그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뭔가 눈치를 볼 것 같았는지 내가, 저는 그거에 대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여쭤보시면 내가 나도 모르게 공격적으로 말할까봐 괜히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일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용돈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던 이제 작은 할머니께서 용돈을 주시고 뭔가 이런 것들, 이 뭔가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느꼈던 것이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제 솔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때에 뭐 그냥 뭐 의지박약 백수 아니냐, 시었음이고 나발이고 의지박약 백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나, 그냥 뒤처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거고 뭔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잘못한 사람, 애초에 그렇게 보는 시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습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원이 됐던 제도가 됐던 아니면 문화, 그들을 바라보는 문화가 됐던. 가장 필요한 것. 일단 저는 이 시었음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그냥 쉬고 있으면은 시었음 청년이다 이렇게 뭔가 뭉뚱그려서 본다고 해야 되나?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100명의 시었음 청년이 있으면 100가지 쉬는 이유가 있을 거고, 저만 해도 저는 뭐 나다운 일을 찾고 싶어서 시었음을 택한 거고, 누구는 진짜 일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게 채용이 안 돼서 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사람 쉬니까 게으르고 노력을 안 한 거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일단 보지 않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네, 일단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한테 각자 필요한 게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는 잘은 모르겠네요. 그 실업급여를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구직자를 위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 실업급여를 받아보셨을 때 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거나 네. 아니면 그 제도의 아쉬운 점? 제도들의 아쉬운 점? 일단 실업급여를 받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실업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그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가치가 나한테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뭔가 삶의 중심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실업급여를 받은 것 자체는 저한테는 일단 되게 도움이 됐었고, 근데 또 이렇게 한 1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1년 일하고 실업급여 받고 이러신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게 문제라면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들도 그들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뭔가 이 청년들을 위한 뭐가 많기는 많은 것 같거든요. 뭐 무슨 센터나 이런 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실질적으로 저한테 잘 못 닿는 느낌?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직접 들어가고 막 해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본인이 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그 많이 힘든 사람은 그것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알기 어렵다?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원 제도들을 보면 구직의 비중이 높잖아요. 네. 구직을 지원해주거나 구직을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세요? 다른 쪽으로 지원이 더 생겨야 된다. 제가 안 받아봐서 굳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지원해주는 걸 보면은 뭐 자소서나 면접 이런 거 어떻게 잘 보는지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쉬었음 기간 동안 만약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게 있으면은 뭔가 인턴 일 같은 거? 근데 그 지금 인턴 자체도 뭔가 스펙이잖아요. 인턴을 해야지, 인턴을 하는데도 스펙이 필요하고, 인턴을 해야지 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무조건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된 느낌이랄까요. 근데 진짜 제가 참 아쉬웠던 게 간호학과 간호사 하기 위해서 4년을 공부했는데 4개월 만에 그만뒀잖아요. 제가 미리 좀 이 일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네,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근데 뭐 내가 하고 싶은,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책방을 이런 거를 한번 열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근데 책방은 뭐 어디서 인턴을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왜냐면 그분들은 또 책방 하시는 분들도 돈을 많이 이렇게 막 벌지는 못하고 그럴 형편도 안 되시는 분도 많고 한데,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턴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조금 더듬더듬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쉬었음 기간에 힘들었던 게 이제 밖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건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나아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느끼시는 삶의 만족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나다운 삶을 찾겠다고 퇴사를 했는데 뭐 나다운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진짜 병원에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병원에서 일하는 거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해서 막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뭐 좀 더 나다운 일을 해도 그 삶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더 나다운 일을 찾더라도 또 다른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가 지금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거,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목표가 생긴 거는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희망을 주더라고요. 좀 진짜 초라하게 창업을 해서 잘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인데,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생각해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좀 그런 희망이 생기니까 좀 만족되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잘 살아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지 드렸던 거는 다 질문 드린 것 같고, 혹시 못하신 말 아쉬우신 거 있으시면? 못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해 주세요. 한번 썼던 걸 한번 보니까, 맞아, 씨앗은 청년한테 필요한 것에 대해서 네네. 아까 여쭤봤었는데, 제가 초라하게 창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는 책을 읽고 뭔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각각에게 필요한 게 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뭉뚱그려서 쉬었음 청년을 뒤처지고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의지가 없는 거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쉬었음 기간을 가지는 것 자체보다는 이 쉬었음이 길어져서 일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 자체가 사라지는 게,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사람이, 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떤 나의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 삶의 의미도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제일 문제는 이 쉬어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아예 일을 할 마음에 힘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보는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쉬었음이라는 거를 꼭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이제 세상이 강요하는 그런 기준 말고 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알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지 않을까? 뭔가 되게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뭔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진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그러면 녹화를 끊어보겠습니다. 네. Recording stopped.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좀? 특히나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두려움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동진 평론가 이런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시는 거지? 너무 부담을 가져서 그런가? 아무튼 참 말을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담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겠다. 축구 선수나 롤 프로게이머가 본 실력을 못 보여주는 게 이런 마음일까요? 이래서일까요? 그래서일 수도? 괜찮은데 말 못해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일단 나부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시험 칠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근데 시험 칠 때 마인드를 생각해보면 어차피 공부한 만큼 나오는 거고 내가 시험 칠 때 막 갑자기 뭘 한다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없었는데 일상생활 곳곳에 이런 게 있네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내가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내가 평소에 그런 삶을 산다면은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려 하지 말고 일단 좀 그렇게 살아라 진솔아.